강준용을 발굴하여 조선일보에 소개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전설의 소설가와는 떨어지지 못한 인연을 갖고 있으나 소설에 직접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강준용 작품의 평론을 썼고 프레스센터에서 평설까지 하신 분이지만 이제야 모시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초설의 창립 회원이 될 분이십니다. 앞으로 직간접적으로도 강준용 소설가를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민호 평론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한국 평론계의 주요 인물로 평가되는 분입니다. 현재 서울대 국문과 교수로 있습니다. 강준용 선생님과는 친한 친분이 있습니다. 박민호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참석 회원들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쌍방울 그룹 회장을 지내신 남성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공사 사장을 지내시고 예일회계법인 회장으로 계시는 김우석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동 교수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중앙대 예술대 학장을 지내시고 시인이신 화가이신 강배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엠팩 대표이신 이재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장안 3, 4동을 합한 큰 동네이신 장안동 동장으로 계시는 소설가이신 이동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오신 협성대 교수님이시며 시인이신 김병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는 줄 알았으면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제 서재에서 초설에 오늘 온다고 이제 얘기가 됐길래 총선 해설을 꺼내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해설도 쓰고 했으니까 한번 다시 좀 볼까 하고 그러던 차에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그냥 미처 다 떠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그냥 두서없이 그냥 여기 몸이 오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왔는데 이렇게 귀한 어른들 계시고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초설회라는 자리가 예전에 송리에서 초설회라는 실체를 2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연구실이 14층에 있었는데 건물이 높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하고 오겠다고 이제 그러시는 그러면 뭐 수업도 있고 뭐 또 약속도 있고 이런데 갑자기 오시면 뭐 대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만나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어떤 친분 관계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뭐 예의도 뭐 또 격식 차릴 것도 없이 우린 친구니까 하고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거나 아니면 어디 가다가 들리시거나 그러면 저는 강준용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때로는 대학 교수이거나 평론가인 사람의 어떤 통성으로 이거 참 선생님 방해는데 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하게 돼서 몇 마디 간단히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초설회를 만났을 때 초설회 선생님들이 너무 그때 출판기념회 자리도 크고 또 회장님도 처음 뵈었을 때 이렇게 전부 절차와 격식을 다 갖고 계시고 이래서 강준용이라는 작가하고는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강준용이라는 사람은 정말 뭐 하루에 한 끼 라면 먹는다고 그러지 중국에 가서 중국 작가들하고는 많이 만나고 하는데 한국에 와서는 사실 그냥 존재없이 왔다 갔다 이렇게 당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런 분인데 이렇게 거창한 그 어떤 문화 동호회 같은 것이 뒤에 있다니 이래서 사실은 의외였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강준용이라는 분이 참
행복한 분이다. 당신 사시고 싶은 대로 사시고 쓰고 싶은 대로 쓰시는데 아무것도 그 예의도 또 격식도 다 찾지 않는데 이렇게 당신 소설을 좋아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송선에서라는 창작지 내면서 제가 뒤에 해설 쓰면서 느낀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법론이 뚜렷하지 않은 소설일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전에 오색 줄무늬 왕사탕이나 아니면 그 전에 스콜이라든지 이런 걸 읽었을 때는 제가 그때 역시 저도 그때 좀 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더 알려지지 않았어도 더 이렇게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지적인 어떤 욕망이 있었고, 그래서 책들을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 나온 책들 중에 강준영이라는 작가의 작품이 아주 스타일도 독특하고 또 많이 우리가 잊기 쉬운 어떤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 이게 있어서 저는 오색 줄무늬 왕사탕이라는 작품이 제목도 특이한데 그걸 끌어가는 의식 자체도 굉장히 특이하다. 또 스타일도 흔히 문법화된 단편소설이면 100매를 써야 되고 또 장편소설은 몇 매를 써야 되고 또 이러이러한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어떤 특이한 유형의 소설이다라고 생각했고, 이 작가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작가가 누구냐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생각했고 또 소개도 기꺼이 했고, 그런데 숭선에서라는 창작집을 내서 제가 해설을 쓰게 돼서 그걸 쭉 읽어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정말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방법론이 없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도대체 특히 숭선에서라는 작품, 그 어떤 북한 지역에 인접하는 곳까지 그 인물이 거기까지 가고 또 어떤 극한적인 남한과 북한 또는 중국이라고 하는 극한적인 무대를 가지고 소설을 써나가는 이게 도대체 북한이라는 체제에 관한 것이냐, 아니면 중국, 한국, 남한 이런 식의 황석영의 발휘대기나 이런 데 있는 어떤 국제 감각이나 이런 것을 바탕에서 쓰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인데, 그게 기묘하게 어떤 인간의 삶의 모습 한 끝을 비춰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숭선에서를 해설을 쓸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가는 갈 길이 아직도 멀다. 갈 길이 멀고 아직도 젊다. 그리고 아직도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가려내서 자기 세계로만 이렇게 또 차려놓기에도 아직 너무 뜨거운 열정이 있는 작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졌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일찍 와서 회장님 이제 만나 뵈었는데 다시 창작집을 여러 권 낼 만한 분량이 되는데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한 권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가가 과연 이제 중국이 한참 한 5년 전만 해도 중국이라는 세계가 우리 삶의 어떤 일부로 편입돼 들어오면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특이한 어떤 지점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작가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들고 한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또 이 사람의 작품을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정말 알려지지 않은 작가인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서 만나면서 얘기도 하고 한다는 게 저로서도 감사한 일이고 정말 특이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더 관심을 갖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민호 선생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겠는데 오늘 지금 어수선한 선거철인데 선거 이야기는 가능하면 빼시고 소설의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정훈 교수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사랑의 교수이시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막주 소주 맥주 양주 다 줘. 소옥주 안 돼. 그 잘못 먹으면 큰일 나. 소옥주. 못 일어나. 못 일어나. 소옥주. 산산 소옥주라고 있어. 그건 잘못한. 저기 먹을 때는 술인데 이거 지나고 놓고가지고 찹쌀만 걸려.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가만 보면 마음이 하나도 이렇게 그게 없어요. 자기를 알아달라든지 아니면 자기를 뭐 이렇게 그걸 통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서 그냥 어디 지나가다 오시고 당신이 뭐 작품 썼다고 보여주려고 오시고 하는 거니까 아주 희귀한 좀 인간 문화재급이죠. 그 타입 자체가. 예. 조금 세상하고 동떨어진 그런 생각하고 또 자기 작품이 굳이 알려진 걸 원치도 않고 좋은 독자 있잖아요. 의식 있는 독자한테 알려져가지고 몇 사람한테라도 알려지는 그런 걸 또 원하시더라고 보면요. 연세가 많으신 게 젊죠, 생각이. 젊죠. 지금 아까 59세라고요? 그래도 문단에서 그래도 상당히 연륜이 되시는 59세는 꽤 많으신 편인데 생각이 젊으신 것 같아요. 제 차례하고 그래서 저는 초설애가 강준영이라는 작가하고 사실 안 어울려 보였어요 처음에. 뭔가 네. 근데 강준영 전혀 안 나오니까 글쎄요. 상관은 없죠. 네. 가불에 콩나물이 한 번씩. 근데 지난달에 불교 덕정 스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의 삶하고 여기 이제 출가된 아이들은 글도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좀 비슷한 그런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를 음식을 섭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독관은 어떻게 글 쓰는 체력이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음식도 안 먹고. 이가 안 좋으신가 봐. 식사를 이렇게 못 하시는가 봐. 그러니까 뭐 어떤 제가 볼 때 깡으로 글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참 이해 못할 일이 전화통을 듣고 3시간을 3시간을 내가 시간을 봤거든. 나도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참고 말을 많이 하고 하면 뭐 목도 가라앉고 피곤한